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이번 수업에는 자연과 환경에 대해 배워볼게요. 사실 이 주제는 아주 익숙한 주제이죠. 우리 모두가 자연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연을 향수할 권리가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은 늘 강조되고 있는 문제죠. 자, 그럼 우리도 함께 그 내용들을 배워볼게요. 먼저 오늘의 내용은 인간과 자연의 대화 부분이에요.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세요. 무슨 느낌이 드나요? 네, 참 아름답죠? 위와 같은 자연을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떠한 조작도 없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레라고 하죠. 자연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은 참 이기적이어서 자연을 통해 자기 이득을 얻지만 자연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연을 마구 이용하면 될까요? 자, 그리고 다음을 보세요. 여러분 혹시 유네스코라고 들어봤나요? 네, 유네스코의 중국어는 联合国教科文组织. 아래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프로그램이에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유산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싶습니까? 또 어디에 가보고 싶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검은 대륙의 심장 빅토리아 폭포죠? 네, 이 프로그램은 2월 28일 수요일에 방송이 되네요. 자, 이 그림 속에서부터 이미 느껴지죠? 참 멋있고 장엄한 폭포네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불곰의 땅 캄차카예요. 3월 7일에 방송이 되네요. 자, 캄차카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네, 바로 화산이에요. 자,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외딴 산호섬, 알다브라. 3월 14일에 방송이 되네요. 세계에서 가장 외딴 섬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물체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은 비밀의 정글 세계 마나스예요. 3월 21일 방송이 되네요. 제가 아는 동화 세계는 거의 다 정글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정글은 참 신비롭고 또 전기가 가득한 곳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야생동물들도 참 많이 살고 있겠죠? 와, 저는 다 가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때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살면서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런 자연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같이 오늘의 어휘를 한번 볼까요? 아라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용하다, 솟다, 눈에 선하다, 반하다, 정기, 위용, 만끽하다, 풍모, 태초, 산세, 압도당하다, 유유히, 보잘것없다, 경이롭다, 넘보다, 흩어지다. 네, 어때요? 자연에 관한 어휘가 조금 많죠? 자, 그러면 이런 어휘들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문들을 같이 한번 볼까요? 형용하다, 形容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 역시 말로 형용할 수 없으리만치 멋지더군요. 예문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심정은 정말 뭐라 형용할 수 없었다. 当时的心情真的无法言喻. 다음 예문 볼게요. 그는 출근하는 일을 전쟁터에 나간다고 형용했다. 他把上班的事形容为去战场. 솟다, 冒, 勇的意思. 자, 예문 보겠습니다. 장엄한 국가를 듣자마자
가슴 속에는 애국심이 솟아올라왔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一听到庄严的国歌，爱国之情便涌上了心头。 다음 예문 볼게요. 남동생은 유난히 발육이 양호해 항상 친구들 속에서 우뚝 솟아올라와 있었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弟弟的发育格外良好，总是在朋友中间高出一头。 다음 보겠습니다. 눈에 선하다, 历历在目的意思。 자, 예문 보겠습니다. 나의 손을 잡고 울면서 애원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抓住我的手哭着哀怨的样子现在都历历在目。 다음 예문 볼게요. 유치한 장난을 즐기던 때가 눈에 선한데 언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군요.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喜欢幼稚的恶作剧的时候还历历在目，却一转眼过去了10年的时间。 在原文当中体现为 구름 위에 우뚝 솟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자, 다음 볼게요. 반하다, 着迷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 리아 씨가 그렇게 반할 정도라니 정말 대단한가 보군요. 예문 보겠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군요. 原来一见钟情就是这样的感觉啊。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듣던 대로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곳에 반해버렸어요.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就像所闻一样，下火车那瞬间就对那地方着迷了。 자, 다음 어휘 볼게요. 정기, 灵气的意思。 예문 보겠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정기가 넘쳐났다. 他的视线任何时候都充满着灵气。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산은 정기로 가득 차서 참 상쾌했다. 清晨的山充满着灵气，所以很清爽。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만끽하다, 尽享的意思。 자, 예문 보겠습니다. 콘서트장에서 그는 모든 번뇌를 뒤로하고 음악을 만끽했다. 在演唱会上他把所有烦恼抛在脑后，尽情享受了音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세간의 슬픔과 고통을 훌훌 털어버리고 배낭을 챙겨 자연을 만끽하러 떠나고자 한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把世间的悲伤、痛苦都拍走后，准备行囊，打算出发去尽情享受自然。在原文当中体现为 이번에야말로 이런 산의 정기와 향을 만끽하셨겠네요. 자,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위용, 熊子的意思。 예문 볼게요. 안개가 사라지자 드디어 장가계의 위용을 직접 보게 되었다. 雾散去之后，终于亲眼看到了张家界的雄姿。 다음 예문 볼게요. 그는 위용을 드러내게 되었다. 他露出了雄姿。 자, 다음 보겠습니다. 풍모, 风貌的意思。 예문 볼게요. 세월이 흘러도 풍모는 여전했다. 就算岁月流逝，风貌依旧。 다음 예문 볼게요. 그는 손끝으로 그 시대의 풍모를 표현해냈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他用指尖表现出那个时代的风貌。 在原文当中体现为 그렇게 즐기기에는 그 자연의 유용과 풍모가 너무 장엄해서요. 다음 어휘 보겠습니다. 태초, 太初, 初始的意思。 자, 예문 볼게요. 우리의 만남은 태초에 결정된 것일 수도 있다. 我们的遇见有可能是初始就注定的。 자, 다음 산세 보겠습니다. 山势的意思。 자, 예문 볼게요. 장가계의 산세는 말 그대로 험준했다. 张家界的山势和所闻一样陡峭。 在原文当中体现为 뭐랄까, 태초 그대로인 자연의 험준한 산세에 눌려 압도당하는 기분이랄까? 자, 다음 유유히 보겠습니다. 悠闲的,悄然的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 저도 지난번 아마존에서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자, 예문 볼게요. 매일 이 시간이면 유유히 산책을 나오는 저 사람이 점점 궁금해졌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对那个每天这个时候都悠闲地出来散步的人越来越好奇了。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옆집 유리를 깨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유유히 사라졌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打破了邻居家玻璃之后，还若无其事的悄然地消失了。 자, 다음 압도당하다, 압도되다, 被压倒的意思。 압도당하다 和 압도되다 是同样的意思。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그의 등장과 동시에 그의 아우라에 압도당했다. 他一登场就被他的气场压倒了。 다음 예문 볼게요. 적들은 우리의 기세에 압도당해 도망갔다. 敌人们被我们的气势压倒逃亡了。 자, 다음 경이롭다 보겠습니다. 찡이,诧异的意思。 예문 보겠습니다. 그가 대학 입시에서 낙방된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었다. 他在高考落榜是件非常诧异的事情。 다음 예문 볼게요. 만물의 탄생은 사실 경이로운 것이다. 万物的诞生其实是惊异的。在原文当中体现为 와, 거대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되셨군요. 자, 다음 보잘것없다. 无足轻重、微不足道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 인간이란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던지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한번 갔다 오면 내 번뇌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던지 알 수 있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去一趟非洲就能明白我的烦恼是多么微不足道的。 자, 다음 예문 볼게요. 큰 우주로 말하자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说起大宇宙，我们真的是很微不足道的存在。 자, 다음 계속해서 넘보다 보겠습니다. 蔑视、窥视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 자연이란 결코 인간이 넘볼 상대가 아님을 느꼈거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내가 쉽게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那个人绝不是我轻易蔑视的对象。 다음 예문 볼게요. 상대가 순종한다고 해서 함부로 넘봤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도 있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因为对方顺从，随意蔑视对方，会吃大亏的。 자, 다음 흩어지다, 散开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 흩어져 버리는 새떼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양들은 더운 여름에는 서로 붙어 있고 추운 겨울에는 낱낱이 흩어져 산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羊在炎热的夏天互相粘在一起，而在寒冷的冬天却一个个的散开着生活。 다음 예문 볼게요. 한때 화목했던 가정은 무엇 때문인지 다 흩어졌다. 一度和睦的家庭不知因为什么都散了。 자, 이제 어휘를 다 공부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볼까요? 그러기 전에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본문을 들으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리에 씨는 왜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작다고 했어요? 두 번째, 영수 씨는 왜 자연은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상대라고 했나요? 자, 그럼 본문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에 씨, 얼굴이 아주 많이 탔네요. 아참, 이번 방학에 히말라야에 다녀오셨죠? 네, 꼭 한번 가보리라 꿈꾸던 곳이었거든요. 역시 말로 형용할 수 없으리만치 멋지더군요. 구름 위에 우뚝 솟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등산을 자주 하시는 리에 씨가 그렇게 반할 정도라니 정말 대단한가 보군요. 산을 오르는 일은 언제나 산의 정기와 맑은 향을 느낄 수 있어 좋죠. 리에 씨,
이번에야말로 이런 산의 정기와 향을 만끽하셨겠네요. 글쎄요. 그렇게 즐기기에는 그 자연의 위용과 풍모가 너무 장엄해서요. 뭐랄까, 태초 그대로인 자연의 험준한 산세에 눌려 압도당하는 기분이랄까? 인간이란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던지요. 와, 거대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되셨군요. 저도 지난번 아마존에서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자연이란 결코 인간이 넘볼 상대가 아님을 느꼈거든요. 그럼요. 저는 까마득한 산 정상을 채 못 넘고 흩어져 버리는 새떼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자연과 비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작고 미약한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 모두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네,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본문에서 리에 씨는 그 자연의 유용과 풍모가 너무 장엄해서 거기에 비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작고 미약한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그리고 영수 씨도 아마존에서 요요히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자연이란 결코 인간이 넘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죠? 그 이유는 거대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아까 그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리에 씨, 얼굴이 아주 많이 탔네요. 아, 참, 이번 방학에 히말라야에 다녀오셨지요? 네, 꼭 한번 가보리라 꿈꾸던 곳이었거든요. 역시 말로 형용할 수 없으리만치 멋지더군요. 구름 위에 우뚝 솟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등산을 자주 하시는 리에 씨가 그렇게 반할 정도라니 정말 대단한가 보군요. 산을 오르는 일은 언제나 산의 정기와 맑은 향을 느낄 수 있어 좋지요. 리에 씨, 이번에야말로 이런 산의 정기와 향을 만끽하셨겠네요. 글쎄요. 그렇게 즐기기에는 그 자연의 유용과 풍모가 너무 장엄해서요. 뭐랄까, 태초 그대로인 자연의 험준한 산세에 눌려 압도당하는 기분이랄까? 인간이란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던지요. 와, 거대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되셨군요. 저도 지난번 아마존에서 요요히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자연이란 결코 인간이 넘볼 상대가 아님을 느꼈거든요. 그럼요. 저는 까마득한 산 정상을 채 못 넘고 흩어져 버리는 새떼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자연과 비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작고 미약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볼게요. 리에 씨, 얼굴이 아주 많이 탔네요. 아, 참, 이번 방학에 히말라야에 다녀오셨죠? 네, 꼭 한번 가보리라 꿈꾸던 곳이었거든요. 역시 말로 형용할 수 없으리만치 멋지더군요. 구름 위에 우뚝 솟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자, 여기에서 타다, 晒黑的意思, 우뚝, 高高的的意思. 그리고 본문에서 가보리라 꿈꾸던 곳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의리라, 꿈꾸다, 생각하다, 믿다 등 이런 표현법은 말하는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의지나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법이에요. 예문 볼게요. 꼭 해내리라 믿던 일이 끝내 성공을 했다. 相信一定能做到的事情终于取得成功了. 자, 그러면 이 문법은 문법 수업 시간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리을 수 없으리만치는 앞에 행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라는 의미예요. 예문 볼게요. 만리장성은 내가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길었다. 万里长城长得让我无法想象. 역시 이 문법도 문법 수업 시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我们来看一下
首先，英秀说道：“李慧，脸被晒得很厉害呀。哦，对了，这次放假去了一趟喜马拉雅山吧？”李慧回答道：“是的，那是梦想着一定要去一次的地方。果然美得无法言喻呀。高高耸立在云彩上的样子，现在都历历在目啊。”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등산을 자주 하시는 리에 씨가 그렇게 반할 정도라니 정말 대단한가 보군요. 산을 오르는 일은 언제나 산의 정기와 맑은 향을 느낄 수 있어 좋지요? 리에 씨, 이번에야말로 이런 산의 정기와 향을 만끽하셨겠네요. 글쎄요. 그렇게 즐기기에는 그 자연의 유용과 풍모가 너무 장엄해서요. 뭐랄까, 태초 그대로인 자연의 험준한 산세에 눌려 압도당하는 기분이랄까? 인간이란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던지요. 자, 여기에서 야말로 在这里接到了 이번에 这个状语后面，表示强调。뭐랄까 是 뭐라고 할까的缩略形式，怎么说呢的意思。험준하다 陡峭的意思。눌리다 是 누르다的被动形式，表示受压迫、被压倒。던지어有表示回响的 던 和 지어结合而成，表示回响的同时又带着感叹的意味。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英雄说道：“经常爬山的李慧，你都能着迷的程度啊，看样子真的很伟岸。爬山总是能感觉到山上的灵气和清澈的香气，所以觉得很好吧？李慧，这次算是真的尽享了这样的山的灵气和香气了吧？”李慧回答道：“说享受吧，那自然的雄姿和风貌太庄严了。怎么说呢？可以说是被初始那样的自然陡峭的山势压倒的感觉吧。人类是个多么微不足道的存在啊！”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와, 거대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되셨군요. 저도 지난번 아마존에서 요요히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자연이란 결코 인간이 넘볼 상대가 아님을 느꼈거든요. 그럼요. 저는 까마득한 산 정상을 채 못 넘고 흩어져 버리는 새떼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자연과 비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작고 미약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물줄기, 水柱,水流的意思. 상대, 对象的意思。这里 상대가 아님을 느끼다 중 아니다加上名词形词缀 미음 就变成了名词形式 아님， 整个句子就变得具有了名词性质，来做 느끼다 的宾语。까마득하다 调远、遥远的意思。정상 顶峰的意思。채还未、尚未的意思。때群的意思。숨이 막히다窒息的意思。미약하다微弱的意思。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英雄说道：“哇，被巨大的自然惊奇压倒了呀！我也是上次在亚马逊看着悠悠流动的水流，感觉到了大自然这个东西绝不是人类可以轻蔑的对象这一事实。”李慧回答道：“那当然了，当我看到没跨过调远的山顶峰就散去的鸟群那一瞬间，感觉要窒息了。其实和这样的大自然相比，好像人类这个存在既渺小又微弱呀。” 자, 이제 본문 내용을 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본문의 연습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에와 영수가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자, 선택항의 1번 보겠습니다. 풍경의 아름다움.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긴 했지만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서 느낀 점이 따로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입니다. 선택항 2번 볼게요. 원시 자연의 깨끗함. 본문에서는 자연의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답입니다. 선택항 3번 볼게요. 자연의 장엄함. 네, 그렇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인간이란 참 작은 존재임을 느꼈죠? 즉, 자연은 아주 크고 장엄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선택항 4번 볼게요.
자연 파괴의 난폭함. 자연 파괴가 큰 문제가 되긴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답입니다. 자, 2번 볼게요. 리에와 영수가 다녀온 곳은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본문에서 이야기했었죠? 리에 씨는 히말라야에 다녀왔고 영수 씨는 아마존에 다녀왔어요. 자, 연습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위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보기 보겠습니다. 리에 씨는 이번 방학에 오랫동안 가고 싶어 했던 곳에 다녀온 거군요. 네. 그런데 리에 씨는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인데도 몹시 감동을 했네요. 그럼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만들까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확실히 인간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연을 만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연의 힘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자연과 친해지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인간과 자연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여 거기서 이익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스스로 멸망을 택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우리 모두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자연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본문에 이어서 리에 씨와 영수 씨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대화 연습에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또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의 대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꼭 자기 생각을 발표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